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는 개인적인 스케줄상 영상 올려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하루 일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운명 내년 하반기에 결정된다라는 주제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의 체크 포인트들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제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총 1위인 삼성전자에 지금 위기가 닥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코스피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닫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증시 탄력이 굉장히 둔화된 상태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HBM 시장에서 현재까지는 이제 TC 본딩으로 적용되어 있는 HBM 시장이죠. 이게 HBM3E 여기까지 적용됩니다. 이 시장에서 지금 철저히 배제된 상태이고 수율도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TC 본딩에서의 HBM 시장은 포기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와 관련된 기사를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SK 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죠. TC 본딩 쪽에서 수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시장을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TC 본딩이 적용되는 HBM 시장이 피크는 아마 25년일 거예요. 25년일 거고 26년에는 이제 반반일 겁니다. TC 본딩에서 다음에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적용됐거든요. 26년에는 절반. 그래서 사실상 25년까지는 SK 하이닉스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에 짓눌려서 주가가 뭐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좀 당분간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코스피도 당분간 위로는 어느 정도 제한이 걸려 있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내년에 출시하는 루빈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여기에 드디어 HBM4 8개를 쌓은 제품이 탑재됩니다.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HBM4 여기서부터는 삼성전자가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회가 내년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뒤처지게 되면 이제 아예 이 시장에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TC 본딩 쪽은 사실상 포기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오히려 HBM4부터 적용되는 하이브리드 본딩 이 시장에 올인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계속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봤는데, 삼성전자에서도 아마 이렇게 전략을 완전히 좀 선회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연착륙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랑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향 국내 소부장 업체에 매우 좋은 흐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TSMC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양산 체제를 이제 거의 갖춰놨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내년에 HBM4 양산 준비를 완료하는 목표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만약에 잘 진행된다 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단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HBM 쪽 시장을 보면은 이렇게 좀 연한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여기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기 전 마지막 시장이거든요. 이게 25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HBM3E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TC 본딩이죠. 그래서 내년 시장까지도 여전히 TC 본딩이 대다수예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하이브리드 본딩 비중이 42%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27년부터는 압도적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25년에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얼마나 잘 개발을 해서 제품 개발까지 양산까지 준비를 잘 하느냐, 이게 향후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이 개화될 때 삼성전자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결정 짓게 됩니다. 그래서 25년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연착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망을 할 수 있는가? 현재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압도적 성과를 거두고 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부터 만약에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기존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점유율을 뺏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의 탄력성은 그동안 큰 하락을 겪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향 HBM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좋겠죠. 아웃퍼폼 할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시장 점유율 자체는 SK 하이닉스가 내려가더라도 전체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큰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소부장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큰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염두에 넣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부터 시장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5년 상반기에는 마일드 리세션 혹은 리세션이라는 것이 시장에 아마 가격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이브리드 본딩이 개화되기 전 굉장히 큰 투자 기회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아직은 몰라요. 마일드 리세션이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긴 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변동성이 한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놓고 투자를 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뭐 노랜딩이다 아니면 연착륙이다 이런 뷰가 압도적으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긴 하지만 지표라는 게 언제 뒤바뀔지 모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지표들이 대부분 다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확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런 흐름들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24년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죠. 연말까지는 뭐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25년에 진바닥을 찍으러 가는 하락장이 한번 나올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큰 투자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을 봤을 때 25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코스피 상단이 뚫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관점으로 저는 시장을 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체크 포인트는 이제 중동 이슈와 미국 대선이죠.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핵시설과 정유시설을 타격하지 않고 군사시설을 타격하겠다라고 선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가가 지금 오늘까지도 급락이 나오고 있고 요 덕분에 10년물 채권금리도 4.15%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하락 반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시장은 이스라엘의 공격보다도 이스라엘 공격 이후에 이란의 대응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좀 무게가 많이 옮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대응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추가적인 선택지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핵시설이나 정유시설은 피하고 군사시설 쪽으로 타격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란이 그 공격을 막고 그대로 그냥 잠잠해지면 상관이 없긴 하겠지만 이란이 거기에 대고 또 추가 대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선택지는 핵시설과 정유시설 이렇게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이랑 상의 끝에 양보를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 좋다 우리가 군사시설로 그러면 옮기겠다 했지만 이란이 추가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명분을 또 새로 얻었기 때문에 미국이 말리더라도 핵시설이나 정유시설로 추가 공격을 가게 되는 이런 시나리오로 좁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거를 아마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앞서기 시작하면서 코인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헤지펀드들의 리스크 헤지가 아마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대선 직후가 될지 직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의 큰 규모의 리밸런싱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공격이 시작되면서 이제 시장의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회에 아마 이 리밸런싱도 같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큰 변동성이 한번 나올 수 있고, 만약에 10월 달에 큰 변동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선 직후에 큰 변동성이 한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진 말자. 미국 시장에 좋다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너무 상방만 보지 말자. 이게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예상 시나리오를 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려 보면, 일단 올해까지는 하단은 2450 정도, 그리고 상단은 2720 정도, 이렇게 좀 박스피에 갇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동 이슈, 그 다음에 뭐 트럼프 이슈로 만약에 하단으로 가게 되면 이 정도에서는 일단 바닥이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길적 반등 2720 정도, 여기가 이제 최대 상한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 11월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맞이하게 될 악재가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펀더멘털 상으로는 가장 위험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시장에서 25년까지는 큰 실적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 본딩 전략으로 선회를 하게 되면 25년까지는 이제 대부분 다 TC 본딩 제품이 위주거든요. 그러면 큰 실적을 기대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코스피의 상단을 제한시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본딩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적용된다 라고 한다면 26년에 대한 기대감을 25년 하반기에는 미리 선반영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5년 하반기부터는 좀 괜찮아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상반기 때 리세션이나 마일드 리세션이 만약에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일 거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시나리오를 이렇게 좀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이 굉장히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 전후로 한 차례 큰 변동성을 좀 대비를 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만약에 트리거가 중동 전쟁이 될 수도 있긴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이 시기가 빨리 앞당겨질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큰 변동성이 한 차례는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두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 다다음 주에 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